이탄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어떻게든 연동형 제도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죠. 글을 좀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2020년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걸 뭐 이탄희 의원이 사과드릴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든 겁니다. 그 결과가 촛불연합의 해체, 대선 패배, 위성정당의 결과 역시 참담했다. 자, 촛불연합 해체가 위성정당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 패배가 위성정당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촛불연합의 해체라는 말은 뭐예요? 정의당하고 헤어진 거 아닙니까? 정의당이 국민의힘 이중대로 갈 줄 누가 알았나? 이게 왜 위성정당의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해석이 이상해요. 제자리로 돌아가겠대. 아니야.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민주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위성정당을 어떻게 막을 거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패키지 추진이 필요하대요. 총선 후에 모 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해 후보자 추천 단계와 합당 단계에서 모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게요. 합당을 안 하면 어떡할 거지? 합당하면 국고보조금 절반 삭감한다? 자, 돈이 중요할까? 의석수가 중요할까요? 의석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는 거죠. 너무 판타지 아니냐? 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합당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합당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 명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제도는요, 국민의힘은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꿍짝꿍짝 해서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결국은 우리랑 합의 안 하고 이렇게 갔어? 그럼 우린 위성정당 만들게. 이걸 예측 못한 겁니다. 처음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이해찬 대표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좋았죠. 소수정당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자.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은 못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니들 그렇게 간다고? 그럼 우리는 소수정당 만들면 되지 우리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돼. 왜냐? 자기들이 합의한 내용이 아니거든. 니들이 몰고 갔잖아. 우리 위성정당 만들게. 우리도 소수정당 만들게. 뭐라고 비판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무조건 위성정당 만든다는 거예요.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는 실효성 위성정당 방지 안 됩니다. 합당할 때 국고보조금은 절반 삭감? 이거 감당하고 합당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합당 안 하면 어떡할 건데?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죠.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께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야합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위성정당 방지를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힘과의 야합? 국민의힘은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우 불쾌한 지점이 여긴데요. 국민은 기억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신뢰와 실천은 지난 대선을 통해 형성된 우리 당대표의 자산이고 국민과 당원 지지의 원천입니다. 민주당은 그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쓱 끌고 와요. 정치개혁 좋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은 합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쓱 끌고 오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으로 되지 않았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정치개혁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해당행위예요. 왜 이재명 대표를 끌고 들어옵니까? 이 말에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정당입니다. 양당 기득권을 선택하고 연합정치를 벌이면 민주당은 고립됩니다. 진보가 떠나고 중도를 놓치며 국민 신뢰를 잃습니다. 표 계산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총선에 승리합시다. 자, 민주당은 개혁정당이다. 자, 개혁정당인데요. 개혁을 할 수 있는 의석수가 필요한 정당이고요. 개혁을 실행해야 되는 정당이에요. 정의당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네. 개혁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혁을 하기 위해선 현실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현실 감각이 있어야지 돼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총선에 승리하자. 말은 좋은데요.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하고 손잡았어요.
야합 정치라고 왜 비판 안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 주장했어요. 야합 정치라고 왜 비판 안 합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에 야합이라고 비판받을지언정 김종필과 손을 잡고 대연정을 제안하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 얘기하면 이게 납득이 됩니까? 필요에 의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불의와도 손 잡는 것이 정치예요. 명분만 놓고 간다고 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통령이 됐어요. 0.7% 차이로. 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좋으면 뭐 하냐고요. 지는데. 자, 이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제가 짚어드렸고요. 자,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세요. 이분이 연동형일 경우, 병립형일 경우 이거를 분석을 해서 표를 보여줬는데 이거면은 해석이 끝나요. 일단 연동형일 때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어요. 국민의힘은 무조건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 득표율 서로 반반씩 40-40 먹었다라고 치면 소수 정당이 10%씩 먹었다 치면 민주당은 120석입니다. 비례 빵석이고요. 국민의힘은 비례를 32석을 가져가요. 그리고 A정당이 7석, B정당이 8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120대 152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지역구 120석씩 나눠 먹었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병립형일 경우에는 똑같이 정당 득표를 먹고 똑같이 지역구를 먹었을 때는 비례를 똑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수 정당은 9.7석, 6.7석 이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의석 격차를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되냐? 병립형일 때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의 의석, 그리고 이걸 연동형으로 바꾸니까 민주당으로 갔었던 의석 100%를 잃게 되고 민주당에서 이 민주당 의석의 70%가 국민의힘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소수 정당으로는 12%, 17%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결국은 준연동형으로 가면 국민의힘만 가장 큰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의의 미련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의의 미련파. 준연동형의 미련을 갖고 있다. 저도 이탄희 의원의 저 주장에 이분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탄희가 내각제 세력이다. 이낙연이 뒤에 있다. 문재인이 뒤에 있다. 이러면서 또 세작이다. 뭐 이렇게 막 공격하는데 저는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건 믿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지금이 윤석열 정권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도를 걸어야 된다. 지금 당장 눈앞에 손해 때문에 정도가 아닌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가야 된다.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나라 작살납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비의 정신과 상인의 감각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정치인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이탄희 의원은 선비의 정신만 너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인의 감각이 없는 거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탄희 의원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이탄희가 세작이고 뒤에 이낙연이 있고 문재인이 있고 내각제 세력이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의 주장은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의 착각은 저들이 인간일 거다. 이 착각이에요. 저들이 인간이 아니라면 이 생각을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의 주장은요. 태평성대일 때 하는 겁니다. 이탄희 의원의 선의는 인정합니다. 정치개혁 해야 되죠. 더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일단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지만 돼요. KBS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언론 장악하고 검찰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해서 지들 마음대로 하는 이것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이런 논의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독재 권력 아닙니까? 점령군처럼 막 쳐들어가서 KBS 다 부수고 있지 않습니까? YTN 민영화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개혁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선 승리를 최우선의 선으로 둬야 돼요.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탄희 의원님 계속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이재명 대표 끌고 들어가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탄희 의원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탄희 의원의 주장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했다가 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총선 국민한테 지면 역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라 진짜 개박살 나는데? 그나마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법을 못 바꾸잖아요. 법까지 바꿀 수 있으면 나라 진짜 박살 나잖아요. 이탄희 의원은 그렇게 안 될 거다라는 추측일 뿐이에요. 이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간과한 거예요. 이탄희 의원의 선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의도 해요. 정치개혁 해야죠.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 운운하지 마세요. 김대중 야합했고 노무현 야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김종필하고 손잡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 변절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에게 대연정을 제안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변절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인의 감각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한 게 정치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정감사 때 이탄희 의원만큼 활약한 사람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어쨌든 계속 주장하시는 건 괜찮은데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 주장하는 건 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이탄희 의원을 너무 공격하고 몰아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장하실 거 주장하시되 어떻게든 지도부에서 결론이 나고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때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도 민주당에는 필요해요.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결정이 될 때까지 조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 정치 무시할 수 없다. 이탄희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